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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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이죠?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물리 파트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2학기에 거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9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 첫 수업 시간입니다. 사실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되게 많은 파트 그리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시험 범위는 이 발전 부분 딱 그 2단원만 발전 부분 딱 2단원만 저희가 실제 그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써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시간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생산하는지, 자, 그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에 여기 이제 들어가기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자, 들어가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자, 여기 딱 보이죠, 그림. 자,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자, 태양열 조리기는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사실 그 나무를 되게 많이 떼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사실 전기 에너지가 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나무를 좀 많이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막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그 전기가 아닌 에너지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최대한 그 환경 파괴도 막아보자 해서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게 이 태양열 조리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그 김건모가요, 가수가 이제 그 끓여 먹는 라면을 태양열 조리기로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와서 한때 이슈가 됐었던 그 기구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발리 학교에는 특별히 오후 내내 햇빛을 쬐어 밤이나 아침에도 요리할 수 있는 특별한 태양열 저장 시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배터리인 셈이죠. 셰플로 태양열 조리기는 초점이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점이 생긴 곳에 작은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대용량의 철판을 가열하게 되는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반사판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셰플로 태양열 조리기의 경우 1450도의 온도를 얻을 수 있고 60여 명분의 식사를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동 추적 장치와 함께 태양열을 저장해 쓸 수 있는 셰플로 조리기는 크기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식사를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셰플로 조리기는 쉽게 조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설치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단 시설 위주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파라볼라 조리기는 이동이 간편하고 사용하기가 쉬워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개인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인도에서는 이 두 가지 태양열 조리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면서 발리 학교에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교육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태양열 조리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리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전문가로 거듭나기도 하죠. 매년 발리 학교에서 여는 태양열 조리기와 에너지에 대한 세미나는 세계 각지의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제 상당히 뭐 되게 큰 이제 태양열 조리기 몇 개가 있고 그거를 실제 학교나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데 사실 그 시간 대비 그 온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이건 아마 실험으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 실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엔 좀 다른 좀 몇 가지 에너지원만 보긴 할 건데,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우리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예,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실험 있죠? 자, 우선 제 코일을 이제 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코일은 뭐냐면, 이 전선을 빽빽하게 감은, 자, 이런 코일을 놓고, 거기에 이제, 이제 자석을 코일에 천천히 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해주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 검류계라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전기가 흐르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 자, 이 실험은 한번 저기 직접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거기에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예, 요거. 자, 이거 보면, 자, 똑같이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코일이 적게 감긴 거, 많이 감긴 거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 요걸 가지고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전기가 흐르는 거를 이 검류기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전구에 들어오는 불빛의 양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자, 자석을 여기 가만히 놓았을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즉 자석이 움직일 때 불이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핵심.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르게 할수록 어때요? 빠르게 할수록 불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면 이 정도인데 빠르게 움직이면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서 보이죠? 빠르게 움직이면 확 커지는 거. 천천히 움직이면 작게 움직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전구에 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번에 코일이 좀 적게 감긴 건데 이 적게 감긴 거를 왔다 갔다 하면 아까보다 불이 훨씬 약한 걸 볼 수가 있죠. 빠르게 해도 약합니다. 왜냐면 코일이 감긴 횟수에 이 전류가 생기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S극이랑 N극을 바꿨어요. 이래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전류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전류가 생기는 방향만 달라져요. 자, 이거 보이시죠? 방향만 달라지고 크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대략 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이거는 이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고, 자, 그럼 다음, 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아까 빨간색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 검류계 바늘은 언제 움직이는가? 자, 자석이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실험을 제가 안 했는데 자석 두 개를 같은 게 겹쳐서 실험을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더 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류계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회전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건 굳이 실험을 안 했는데,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주변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1에서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그리고 이제 뱅뱅뱅 돌면서 한쪽 끝이 코일에 가까이 갈 때랑 멀어질 때, 즉 자석에 가까이 갈 때와 멀어질 때에 따라서 전류는 이제 신기한 게 코일에 넣을 때랑 뺄 때 아까
그 검루개 바늘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뺄 때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넣을 땐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자, 즉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이 왜 반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꼭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 반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전류의 세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자, 전류 세기는 제가 실험하면서 계속 보여드렸죠.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세기가 커졌고, 그리고 자석 두 개를 겹쳤을 때도 사실 커지고,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처럼 방향은 어떻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는 그 전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실험 통해서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같이 링크한 그 콜로라도 그 가상 실험 사이트로 한번 꼭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지금 보이세요? 자, 지금 보면 자, 왼쪽과 오른쪽 이제 두 가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의 그 모습이 나왔는데, 자, 원리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자, 자석의 자기장이 항상 원래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이 위치에 있던 N극이 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자, 이 바깥보다는 이 자석에서 먼 쪽보다는 가까운 쪽 자기장이 세요. 그래서 얘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자기장이 당연히 세지고, 이 자연 상태에서의 코일은 이 자기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세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초록색 선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자, 이 파란색 선은 이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말해요. 자, 그러면 코일은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내느냐? 자, 간단합니다. 전류가 이 도선에 흐르게 되면 자기장을 유도를 하는데요. 그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재 지금 제 손을 봐요. 제 손을 보면, 자, 코일이 있어요. 코일. 자, 이게 도선이에요. 이게 도선. 코일 감긴 도선. 요 네 개 손가락이.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긴 방향으로 도선이 이렇게 흐른다. 자, 도선이 이렇게 흐른다. 도선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제가 보여줘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해요. 그리고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생겼으면, 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쭉쭉쭉 생겼으면, 자,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강해진다 하면 이 유도 코일에 이 그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즉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일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코일이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잘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을 보면, 자, 그럼 반대로 멀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멀리 쭉 갈 때는,
자, 멀리 갈 때는 자, 원래 자기장이 세기에서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코일은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세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약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아, 이번에는 자기장을 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주자. 자기장을 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주자 하면 자기장을 어떻게 아래 방향으로 만들지? 이제 아까랑 코일의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되겠죠.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왜냐? 그 자기장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원래 자기장이 있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만약에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 만약에 n극 대신에 s극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x극이 가까워지면. 자, 만약에 s극이 가까워지면. 네. 자, 만약에 s극이 가까워지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극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네. 자, s극이 가까워지면 있는 판단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되냐? s극이 가까워지면 자, s극이 가까워지면 자, 여기서 자,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원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 가까워지면 이 들어가는 방향 S극을 향하는 쪽으로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코일이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위로, 그러니까 지금 윗방향으로 강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코일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장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면 당연히 그걸 막기 위해서 아래 방향으로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려면 이 코일에 감긴 이 방향이 그 전류의 방향이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겠죠. 자,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죄송해요.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S극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가 N극과 반대구나 라고 외우면 돼요. 그럼 이제 외울 포인트 하나 생겼죠. 자, 외울 포인트가 뭐냐? 자, N극이 가까이 할 때랑 S극이 멀리 할 때가 서로 어떻다? 같겠네요. 그리고 N극이 멀리 있을 때랑 그 다음에 S극이 가까이 갈 때랑 같겠네요.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N극이 가까이 할 때랑 S극이 멀리 할 때. 그 다음에 S극이 가까이 할 때랑 N극이 멀리 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상을 이제 전자유도라고 하는데, 자,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외부에 전원이 없는 상태예요. 건전지가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이때 내부에 전류가 유도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자기 유도에 제가 방향만 알아봤는데, 자, 이 방향 말고 세기를 같이 보면 세기는 최대한 이게 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잖아요. 자석을 가만히 두면 안 생겨요. 최대한 변화가 있어야 생기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지금 유도가 되는데 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생긴다. 네. 그리고 더 강한 자석을 사용했을 때, 자, 이때 강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짜 빨리 움직이거나 하면 생기고, 자, 그래서 실제로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식은 이렇게 돼요. 식은 원래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이때 생기는 이제 그 유도기 전력이라고 하는 V는 사실 뭐에 비례를 하냐면, 자, 이 코일 가문수랑 비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뭐에 비례를 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파이는 지금 현재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자기력선 개수, 자기력선속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자기력선은 이제 자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력선이 많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장이 시간당 그 델타 t분의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이 변화할수록 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이면 당연히 자기력선이 더 많이 변화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강한 유도 전류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자기장이 이제 변화하면 되는데, 자,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발전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코일 두고선 여기서 내가 막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를 누가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냐면 자연의 힘이나 아니면 자연의 다른 에너지원이 이거를 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발전기 한번 살짝 볼게요. 그 발전기. 자, 발전기는 보통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 코일이 지금 여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코일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엄청 여러 개 감겨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그냥 하나만 우선 그려놨어요. 자, 이 코일이 여기 물레방아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사실 나중에 증기 터빈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물레방아처럼 물을 떨군다거나 해서 이 터빈을 돌려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유도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현재 0도일 때요. 0도일 때. 자, 0도일 때였다가 얘가 갑자기 쭉 하고 움직이면서 이 물레방아 돌기 시작하면서, 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제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돌면, 자, 이 코일 내부에 뭐가 생기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자석은 똑같이 자석 안 움직였는데요. 자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볼게요. 자, 그냥 이걸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으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있었으면, 자,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근데 자기장이 사실 코일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이 면을 통과하지 않고 옆을 통과해요. 그러면 실제 코일을 통과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이 회전하는 이 부분 면으로 이제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얘가 회전 많이 해서 90도일 때 가장 많은 자기력 선속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겠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기력 선속의 양이 얘가 돌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생기네. 자,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자기장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쪽 방향이라면 난 이쪽 방향의 반대로 만들 거야. 왜? 내 내부에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자,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합니다. 네, 그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 이거 손 대보세요. 자, 자기장 이쪽 방향 유도되려면 코일에 이렇게 흘려야 되겠네요. 자, 코일에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자, 전류의 방향은, 자,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전류의 방향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알겠죠? 하니까 지금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얘를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그러려면 코일에 이렇게 감기면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0도 회전했을 때, 사실 90도 회전했을 때 요거 좀 불이 좀 잘못 나와 있긴 한데, 불이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뭐가 잘못 나와 있냐면, 자, 여기 불이 잘못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 나와 있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불이 좀 켜져 있는데 전류 안 흘리죠? 원래 이게 여기 살짝 원래 이 순간 멈춰야 되는데, 왜냐면 자, 여기서는 거의 면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90도 전후에는. 그래서 사실 전기가 거의 흐르진 않아요. 거의 흐르진 않고, 0도일 때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면 흐르게 되는데, 이거는 시작할 때는 멈춰 있어서 안 흘렀는데
실제 여기 통과를 하는데 여기선 면적이 변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저 화살표가 보이지 않죠? 전류가 안 생겨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어쨌든 자 135도로 넘어가면 이제 이걸 한 바퀴 넘어가면 자 넘어간 뒤에는 지금 보세요. 넘어간 뒤에는 이제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제 전류가 감소를 하죠. 자 이번에도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감소를 하잖아요. 감소를 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을 막아야 돼 하고선 자 이쪽으로 자기장이 추가로 생겨야 되겠죠. 그 자기장이 추가로 생기려면 자 이쪽으로 하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보고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돌리면 자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쉬워요. 네, 쉬워서 실제 잘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면적이 감소되면서 통과되는 자기력 선수의 개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면적이 감소되면서 자기력 선수의 개수가 적어지면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력 선수가 적어진다 하니까 그거를 적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유도가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류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 거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거 실제로 계산하면 이제 모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알았겠죠? 자 작아지는 방향을 작아지건 커지건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그 유도자기장을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발전기는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변할 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이건 면적이 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전자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일에 자석에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데 그 까닭은 뭘까요? 자, 이건 앞에서 제가 무지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뭐 같은 걸 넣을 때와 뺄 때는 서로 반대가 되는데 자, N극과 S극의 경우 전류 방향이 또 가까이 있어도 반대가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반대라서 전류의 방향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설명한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자기도 현상이 실제 이용되는 예. 자, 그거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네. 발전기, 교통카드, 마이크 등이 있겠죠. 네.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발전기 말고도 교통카드는 뭐냐면 교통카드 이렇게 딱 되잖아요. 될 때 여기서 이제 사실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카드에. 그래서 그걸 가까이 되면 거기에 전류가 유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장을 내뿜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하는 자기장을 이제 받아들여서 여기 교통카드에 전기가 흐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자, 어렵지 않죠? 쉽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마이크도 있는데 마이크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에 떨림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마이크를 쫙 보면은 마이크에 떨림판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겠네. 자, 마이크에 떨림판이 있는데 그 떨림판을 우리가 목소리로 이걸 진동을 시켜줘요. 그럼 진동이 그 마이크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를 유도시켜서 실제로 이게 컴퓨터에 소리 신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전자기 유도예요. 쉽죠? 재밌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실제 실험 하나 해볼 건데 실제 실험 역시 이것도 해보면 좋은데 자,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넘어가서 실험 영상으로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를 만들고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봤나요? 예.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자전거 발전기, 예, 그냥 실험 저 그대로예요. 자, 발전기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회전 속력이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할 때, 자,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안 켜져요. 예. 근데 느리게 회전할 때 빠르면 아까 지금 그 달린 아까 그 코일 있잖아요. 그 코일이 거의 발전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바퀴를 빠르게 돌리면 그게 빨리 회전하고 느리게 돌리면 느리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장의 변압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더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할 때 정말 밝게 빛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바퀴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전구가 밝아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그럼 실제 자전거 발전기가 작동하는 이 과정을 뭐 설명해보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실제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발전기에 이렇게 타이어 있으면 타이어 옆에다가 발전기 돌리는 그 회전자를 여기다 붙이면 바퀴가 돌면 이게 돌면서 안에 있는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간단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전기 발전기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발전기 내부의 코일과 자석 부분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석을 회전하거나 코일을 회전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전거 발전기는 자석이 회전을 하네요. 자석이 회전을 하네요. 자석이 회전을 하는데 어쨌든 자석이나 코일이나 두 개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 자석의 회전 운동 에너지, 그렇죠?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전거 바퀴가 하는 이 운동이 자석의 회전 운동을 만들고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여기 이제 그 철심에 감은 코일이랑 자석을 이제 두 개를 회전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30분 동안 들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